부처 우리 기관으로 일부 기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급까지 해서 업무 보고를 받았고, 이 업무 보고에 제가 꼭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지표 관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표의 목표를 한번 설정합시다. OECD 국가의 평균 지표를 한번 봅시다. 장애 아동률에 대한 복지 비율, 내지는 어느 분야든 간에 한번 나눠봅시다. 그래서 OECD 국가의 평균 관리하는 통계 지표를 보니까 261개가 있더군요. 이 261개를 우리 도에 적용할 수 있는 통계 지표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하니까 그 지표가 80 몇 개? 81개인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제가 좀 더 목록을 늘려서 그 지표가 나오는 대로 이제 저는 과별로 다시 대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과별로 해서 우리 과별로 업무를 보면서 그 업무에서 이제 차성님들, 해서 계장님들까지 해서의 그 업무를 놓고, 그래서 그 업무에 따라서 OECD의 평균 지표가 대략 요 업무에 관련되어서는 평균 지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교육, 복지, 농업 이런 어떠한 지표든 간에 보십시다. 그래서 놓고 16개 시도에서의 평균 지표량을 보고, 그리고 우리 도에 이제까지 한 10년 정도 주기에 이 지표의 흐름을 놓고 보고, 이 지표에 따라서 내가 맡고 있는 사무의 종류 속에서 이 지표를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좀 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각자 좀 하면 어떨까. 그것이 사람 간에 훨씬 더 국민들을 말하기도 편해요. 우리도 늘 어떤 보고할 때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 때 선진국사례 막 뒤지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는 구제역방역 매뉴얼 어떻게 만들었지? 선진국에서는 구제역이었을 때 살처분할 때 어떻게 했지? 살처분 매뉴얼. 우리는 그 이전에는 다 일본으로부터 배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대부분 선진국 OECD 국가들의 사례를 쭉 보면서 야, 거기는 구제역 매뉴얼 어떻게 만들어? 태풍 오면 태풍 재난방재 매뉴얼이 어떻지? 대부분 다 선진국들이 사례들을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기 업무를 세계적인 시야의 눈 관점으로 놓고 그 지표를 한번 우리 모두가 관리해보자. 그리고 그러한 지표 관리에 따라서 우리의 도정의 성과 목표와 목표 관리 제도를 현실성 있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성과와 목표 관리자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형식적, 결과론적으로 관리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럼 또 형식화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숫자만 맞추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식을 좀 한번 채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저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과관리제 이러고 행안부에서 뭐 나하고 목표관리제, 성과관리제 한다니까 그 스펙 맞춰가지고 또 스펙 맞춰서 보고서 짜기 바꿔요. 나 그 형식적인 거 정말 딱 질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우리 나름의 관리 방식을 좀 만들어서 충남형 정부혁신의 사례를 좀 만들어보자. 1992년에 엘고어 클린턴 정부가 정부혁신의 길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정부혁신의 길의 그 지표에 따라서 정부혁신 작업들이 쭉 됐었는데, 그때의 정부혁신의 모든 방향은 관료로부터 민영화가 큰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관료의 규제보다는 그냥 민영화로 시장을 다 맡겨라. 이게 90년도 10년 동안 이끌었던 겁니다. 그 사이 우리 공직사회는 정말로 망신당할 만큼 다 당했습니다. 공무원이 하면 무조건 무능이고 부조리고, 시장이 하면 무조건 생산성이고 효율성인 것처럼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거든요. 시장의 이윤가치와 공공성적인 행정가치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치는 어떤 영역이냐, 당장 표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성으로 더 가까운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정치도 역시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가 있는 것이지, 기업과 일반 시장의 논리를 지킬 거면 그건 기업 활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도민들의 역량을 우리 공직사회에다가 태양열 지별판이 되어서 우리 공직사회에게 끊임없이 도정의 열정과 도민의 지지라고 하는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 태양광판이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 그러나 그걸 작동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입니다. 이 공직사회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작동할래? 전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코디네이터, 하나는 거버넌스가. 행정혁신을 통해서 존중과 신뢰를 통해서
우리 공직사회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의 상급 직원 상사들에게 서로 존중과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활력을 만들고, 이 활력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그랬을 때 우리의 자가진단 테스트로는 OECD 평균 지표를 꼭 좀 활용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렸고, 그러고 나서의 일반적인 흐름의 방향으로는 코디네이터와 거버넌스라고 하는 꼭 두 단어를 기억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제가 농업정책도요, 내가 좋은 정책 만들어서 정부에서 예산 따다가 뭐 하지, 이런 고민, 그런 관점보다는 농민단체와 학자들과 우리 관료조직이 어떻게 모여서 이 문제를 머리를 서로 맞댈까. 백직장도 만들면 낫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두 가지가 거버넌스 형성의 가장 핵심입니다. 거버넌스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맞들어야 합니다. 맞들기 위한 어떤 조직을 만들어줘야 되고 과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애매하고 기침하고 관여하는데 민이 따라와야지, 이렇게 해서 끌고 왔던 시절이 둘러보면 이게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애매하고 기침하고 관청에 앉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호령하던 그 민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단어의 핵심은 대직장도 만들면 낫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게 하자. 이것을 조직하는 행정이어야 된다. 이것이고, 코디네이터는 뭐 융복합 행정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옆에 과에서, 옆에 계에서, 옆에 국에서 뭐 하는 일을 좀 봐서 내가 해당되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면 지역 내의 문화예술센터 사업이 있다. 나는 지역 내의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업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살기 좋은 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람한테 작업 공간을 줄지, 아니면은 방과 후 그 아이들의 방과 후 학습 활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재능을 거기다 집어넣어줄지, 사실상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수백 가지 사업 중에서 이것을 다 모아다가 섞어찌개를 끓이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 섞어찌개를 끓이는 능력을 높이자는 것이 코디네이터를 염두에 둔다는 겁니다. 융복합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각자가 코디네이터와 거버넌스라고 하는 융복합 행정, 협치, 주민자치행정이라는 툴을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관점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갈 때, 우리 조직 내에서는 실구, 원, 과 개별로 해서, 기관별로 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기관 자체 내에서의 협치 역량을 모아나가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문화가 바뀌어요.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화 형성의 첫 번째 길이 뭐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꾸 대화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방향들을 만들어내보자.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도정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얼개그림에 대한 제 소신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좀 가보자. 이런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충남 TP는 실제로 중소기업과 지역의 R&D 자금과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기업들에 대한 인큐베이팅 사업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제까지 의사결정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중소기업과 기업 상생,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전략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준비됐었는지, 이런 것들 다시 점검해 주셔야 해요. 다시 점검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아래로부터 그 힘들이 올라올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러려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도지사이든 우리 TP 원장님이든 아니면 어떤 기관장님이든 내가 일사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기획해서 끌고 가야만 내가 훌륭한 리더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 몰라요. 나는 이분에 대한 소신은 있지만 나도 모를 수 있고 내 생각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일관적인 다 답 주지 마세요. 저도 잘 몰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떤 답들을 좀 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도지사로서는 그 무엇보다도 농업, 농어촌, 농어민 문제에 대해서 저는 또한 좀 많이 시간을 좀 할애하려 합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천안 KTX에 기업센터를 만들고